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과 학세권, 숲세권에 이어서 병세권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세권은 이제 거주 지역 인근에 병원이 위치한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의료 접근성을 중시하는 고령층과 또 자녀를 둔 젊은 세대에게 특히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떤지 또 이런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곳일까요? 혹시 이런 트렌드를 모두 갖춘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우아한 부동산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자치구에서 서울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렇게 4개의 자치구 전체에 지금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공부상에는 이제 빌라로 되어 있는데 입주권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왜 받아야 되는지 그런 논란도 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어떤 거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단지 안에서도 허가 대상인 거 아닌 그런 물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4개의 자치구가 또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구청에 따라서 이 허가 받는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또 나의 그 자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개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저와 함께 이런 고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개의 자치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역시 굉장히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되실까요, 이사님? 네, 1대1 상담,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이 부동산 트렌드는 양극화인 것 같은데 이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주요 도시 100개 중에서 이 서울이 가장 이 고가의 가격 상승세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서 지금 1등이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들 지금 70억을 넘어서 지금 100억 또 이제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강남에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1억대로 이 강남에 어떻게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1대1 상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개벽 수준의 그런 개발 사업이 좀 진행이 되는 그 성량리역 인근에 있는 전농 14구역도 저희가 투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빨리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 말씀 나누는 동안 또 전화가 걸려와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거여역 1단지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4단지, 5단지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데, 1단지는 리모델링이 무산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거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조금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4단지, 5단지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여기랑 제일 가까운 1단지를 가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자, 거여 1단지는 이제 좀 여기랑 가까워서 위치가 좋고 4단지와 5단지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조금 더 나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맞으실까요? 네. 네, 저희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예, 거여동에 있는 이제 거여역 인근의 1단지 그리고 이제 4단지, 5단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아니요, 같은 평수의 구조도 똑같고 4단지랑 5단지는 한 3천만 원 정도 비싸고 네네. 1단지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일단은 무조건 네, 4단지, 5단지 가는 게 낫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4단지, 5단지 그리고 1단지 이렇게 있는데 거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뭐 자금 사정에 맞춰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간다고 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도 개발 사업에 그런 여지가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시작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역에 딱 붙어 있는 거는 1단지기는 한데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예, 밑에는 보면은 우리 또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학교들 요런 거 또 이제 가까운 거 요런 거 이점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요 거여동에 있는 이 집들은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죠? 네. 예, 용적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은 한 97년도이기 때문에 거의 30년 차가 됐고 용적률이 240인 거 4단지는 240이고 또 5단지는 뭐 340이고 1단지도 보면은 한 거의 이제 30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요 거여동의 이 아파트 1, 2,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재건축이 아주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게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가니 많이 뭐 이런 이렇게 사공이 좀 없을 수 있고 하나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에서는. 네. 예, 예전에 이제 1단지도 뭐 무산되고 이랬던 거는 우리 뭐 20년도, 뭐 21년도에 굉장히 이제 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화랑기였을 때는 예, 굉장히 의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4단지랑 5단지가 리모델링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개발 사업을 품고 있는 대로 가시는 게 낫고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실제로 진행이 뭐 빠르게 안 되더라도 이런 가능성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 뭐 팔고 나갈 때도 예,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지 않더라도 1단지보다는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1단지보다는. 네. 네.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인근에서 지금 한 7억, 8억 뭐 요 정도 선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문정시용도 한번 같이 임장을 가보세요. 아, 네네. 예, 문정시용이 리모델링이 조금 더 빠른 거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 뭐 가깝지 않더라도 인근에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빨리 됐던 그 지금 힐스테이트 그도 있고 힐스테이트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정시용도 저는 같이 봐서 좀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거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약간 끝자락이잖아요. 거여동이 문정동도 그렇고. 예. 요 동네를 지금
실거주를 사시는 거는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이 동네 가시면은 굉장히 뭐 그 중개사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이 토지 거래가 너무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뜻밖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만약에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 외에는 거의 뭐 투자로 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지금 이제 보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매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빠르게 이제 하시는 거 좋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네. 네. 더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실까요? 네. 아, 더 알아보고서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4단지나 5단지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곳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맞벌이로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친정 근처 전세로 거주하다가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친 40대입니다. 상계 5구역 무허가 건물을 제가 4천만 원에 매입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계는 제가 들어가서 거주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보험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친정 근처에서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던 중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싶어서 이문 4구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상계 5구역까지 진행이 돼서 갑자기 3주택이 돼서 세금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84 타입이 신청된 매물이고 평형 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고요. 1+1으로 변경할 수 있는 평수의 매물입니다. 가능한 모두 안 팔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매도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세금을 좀 잘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매도를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이 네, 이문 4구역을 일단 계약을 하셨고요. 계약을 하셨고 이거 84 타입으로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고 84랑 이제 59 타입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계 5구역, 상계 5구역을 예전에 이제 구매를 하셔갖고 보유를 하신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은 84로 갈지 혹은 84+5구로 갈지. 그리고 84+5구로 가면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계 5구역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3주택자가 될까봐 좀 고민이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3개 다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라면은 3개 다 가져가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좋은 거는 저는 중요한 거는 요거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문 4구역을 지금 계약을 하셨는데 1+1도 가능하시다 그랬거든요.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당연히 저는 이제 2개를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계 5구역은 뭐 갖고 가시면 좋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뭐 무주택자였다가 주택 구매 시기를 놓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계 5구역을 사시고 좀 있다가 이제 이문 4구역을 사셨을 텐데 1가구 그러니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갖고 저는 처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을 하시고 다른 재개발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은 처분을 하시고 요 1+1을 받는데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자금을 융통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드리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문 4구역은 어디냐면은 우리 외대 압력에 딱 붙어 있는 곳입니다. 외대 압력에 딱 이제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문 휘경 루타운 사업 중에 하나이고 우리 뭐 휘경 뭐 3단지 아니 3구역 뭐 2구역은 이제 이미 다 입주를 했고 뭐 이문 1구역 1구역하고 지금 뭐 2구역 이런 데는 이제 다 입주를 했는데 지금 관리 처분 단계에 있으면서 한 30년 뭐 29년이나 30년 요쯤으로 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근데
일단 외대 압력이라는 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지금 이제 3,600세대, 3,600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입주권을 사셨기 때문에 그 조합원 분양하고 또 일반 분양분하고 좀 차이가 또 많을 거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받으시는 게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대에 이제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레미안 그란데 1구역 이문 1구역 재개발한 곳도 살펴보면은 30평대가 지금 이제 13억에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실거래이기 때문에 호가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치면은 지금 요 일대에 지금 10억대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평이 됐건 20평이 됐건 이문동이면 외대 압력이면 또 이쪽으로 해서는 청량리도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 이 동대문구가 이 동북구에서 서울의 동북 라인에서는 조금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보다는 당연히 두 개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 5구역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계 5구역은 이제 당곡의 앞에 있는 곳입니다. 당곡의 앞쪽에 위치를 해 있는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계 5구역은 일단 상계역에서 그 다음 역인 당곡의 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쪽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심부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서울의 끝자락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시공사도 선정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팔고 그리고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알아보셔서 비과세로 팔고 이 가격이면은 지금 뭐 시공사 선정 요런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의 재개발인 중심지 쪽으로 좀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억대, 뭐 3억대 분명히 이 중심지 쪽에서도 개발 사업이 이제 한창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양극화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만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에서도 상당한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이 위쪽에 보다는 조금 이제 뭐 청량리 쪽으로 내려오거나 지금 상계동에 있는데 아니면 강운대 옆에 요 장희동 쪽으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청량리 쪽으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용산도 한번 바라보시는 게 그러니까 중심지 쪽으로 무조건 중심지 쪽으로 올 수 있을 때 옮기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받는 거 무조건 찬성이고요. 그리고 상계 5구역은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따져 보셔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이 중심지에 재개발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1+1 받는데 너무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으면은 1+1 받는데 이제 자금을 그쪽으로 융통을 하시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문 4구역은 이제 1+1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상계 5구역은 괜찮으시다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또는 이문 4구역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집중하시면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잘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부분이 더 지금 상황에 맞으신지 현명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 그리고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상담 내용에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상담들 문의 많이 주시잖아요.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분을 이제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절차도 간소화하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에 이제 안정화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점을 가진 이 부분이 강남 아파트에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사님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양극화, 초양극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울의 아파트들도 거래되는 그 실정들을 보면 고가 아파트들이 더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뭐 70억 그리고 100억 이상 공동주택 가격이 그렇게 실거래를 찍다 보니까 허탈감도 들고 뭐 그런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서울의 이 고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더 많고, 그리고 또 그 상승세도 많다고 합니다. 네. 고가 아파트들의 이제 거래량도 그렇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예전 같았으면은 한 6, 7년 전만 해도 이 반포의 아파트 뭐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2억을 훌쩍 넘어서 70억도 실거래가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이게 거품인가,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고 저도 또한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너무나 이제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소액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선점하는 개념으로 어느 쪽을 좀 지켜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 주택들의 가격들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제 24년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전 세계 주요 도시들 한 100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고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서울이 1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100개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위 5%의 그런 고급 주택 가격을 이제 지수화해서 도시별로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서울은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닐라 그리고 두바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8.4%의 고가 주택 상승률이 18.4%였는데요. 전 세계 평균은 3.6이고요. 전 세계 도시의 평균은 3.6이고요. 싱가포르는 3.6. 그리고 뉴욕은 마이너스대. 그리고 런던도 마이너스, 홍콩도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18.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서울 거래 아파트의 상위 5%의 가격을 살펴보면은 최저가가 28억 2,300만 원입니다. 28억 2,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주로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2월에 전국 주택의 거래량이 5만 건을 좀 상회합니다.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3.2% 이제 하락한 그런 수준인데요. 강남 4구의 거래량은 이렇게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했을 때 8.2%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월 올해죠. 25년도 2월의 거래량이 강남 4구에서 월등 이제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132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분기죠. 그래서 지난해와 지금 같은 시기로 살펴보면 지난해는 66건이었는데 지난해보다 건수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상승률인데 그때도 1등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올해를 좀 살펴보면 좀 다 지나진 않았지만 2월, 3월을 살펴보면은 이 1등도 1등보다 더 이제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신고가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반포의 아파트 9평이 70억을 찍었다. 지금 뭐 평당 2억 이상이다. 그리고 뭐 여의도의 아파트 뭐 얼마를 찍었다.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뭐 100억을 찍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거래 신고가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반포동의 원벨리 같은 경우에는 9평이 70억 원의 실거래가 찍혔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62평이 85억에 2월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신축에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한양 5차 같은 경우에는 50평대가 73억, 50평대가 또 63억, 2월하고 3월에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잠원동의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50평이 47억 9천만 원에 또 2월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포 서밋도 이제 거의 뭐 4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찍혀 있고요. 대치동 은마 아파트, 뭐 우성 아파트 다 이제 재건축에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3월에 또 34억, 뭐 44억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이 속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가가 지금 찍혀 있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 건지 정상인 건지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지적인 그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좀 이 주택 가격이 미국이나 일본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신라 가격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주택의 가격 동향입니다. 좀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상향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한번 꺾임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현상을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좀 저점을 찍었다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뭐 코로나 조금 전인 18년도에 좀 급등하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세를 보이다가 22년도에 이제 우러 전쟁이 있고 원자재값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하면서 물가도 폭등을 하면서 금리를 뭐 급격하게 올리면서 22년 초에 고가를 찍고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년도 초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으로 24년도 한 초쯤에 전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택 가격 경기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요.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뭐 들어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성장을 많이 했던 우리 21년도에 피크를 찍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우리 가격 피크를 찍는 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19년도 이제 말부터 해서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굉장히 이제 양적 완화도 있었고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풀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미국은 마이너스 8%까지도 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 하면은 뭐 빈집이 많다, 뭐 버블이 뭐 붕괴됐다,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일본의 주택 가격은 뭐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25년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물론 이제 90년대 초반에 굉장한 큰 버블이 있어서 한참 꺼진 다음에 계속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맞지만 우리 10년 단위로 살펴보면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올랐고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20년도 코로나 있고 나서 좀 이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뭐 이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특이한 점은 22년도에 한번 꺾임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 꺾임세가 별로 없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에 있으면서 지금은 25년도, 24년도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빳빳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일본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GDP 성장률도 보면은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안 좋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8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플러스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거, 우리가 피부에 접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24년도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회복이 됐고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고가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그 신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뉴스에서 보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지방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평균을 내보면 지금 그렇게 정고점을 뚫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상승 트렌드를 완만하지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2018년도에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2018년도 8월부터 굉장히 부동산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정말 많은 그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만정화 방안으로 해서 수차례 이제 계속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던 시기인데요. 그때 한번 이제 상승을 보이고 조금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년도부터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울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역시나 우리나라도 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21년도에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2년도에 한번 피크를 찍고 다시 이제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회복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의 그런 이제 침체기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굉장히 고가로 지금 실거래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실거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치동 음마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이게 실거래이기 때문에 요 호가와 또 실거래와 정확치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우리 2006년부터 하면은 우리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조금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 보합 정도, 그 정도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 정고점을 찍고 굉장히 상승하다가 22년도 한 초반에 고점을 또 찍고 하락하다가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압구정동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에 이제 하락세 그 부분이 이제 거의 없고 그 22년도에 정고점보다 이제 월등히 높은 그런 가격이 이제 실거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단지도 22년도에 굉장히 높았던 그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실거래가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흐름이 미국의 주택 가격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조금은 이제 하락했지만 다시 이게 금방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 트렌드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이 그랬고요. 이제 그 여의도와 이제 목동 쪽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다시 정고점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도 지금 재건축 단지로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실거주를 해야만 살 수 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피크가 어디였는지 무색할 만큼 지금 계속
꾸준한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19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전고점이 있었고 그리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재건축 단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단지여서 좀 시세가 보이는 그런 강남의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레미안 퍼스티지랑 그리고 잠실 엘스 그리고 반포 자이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이 아파트들의 특징은 한 15년 이상이 되고 이제 거의 20년에 육박하는 20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 단지도 아닌 그냥 일반 상급지의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보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쭉 올랐다가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22년도에 전고점을 다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그러니까 5년 동안 묶였다가 풀리면서 굉장히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던 잠실 아파트 중에 하나인 잠실 엘스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잠실 엘스 아파트는 심지어 지금 20년도부터는 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월 13일부터 딱 37일간만 풀렸고 계속 묶여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뭐 묶이건 안 묶이건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 반포자이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여기서도 한번 반증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쭉 올랐다가 22년도에 이제 피크 찍고 그때 이제 침체기 때 한번 하락기를 걷다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올라갔다가 한번 하락기를 겪고 다시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 트렌드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들은 다 상급지 아파트들이고 사실상 뭐 누구나 뭐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들의 가격은 미국의 주택 가격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뭐 규제가 다주택자 규제가 이제 워낙 지금 뭐 심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 서울의 상급지가 원활하게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고 또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침체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양극화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 가격을 같이 합쳐 놓으면은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이 상급지 아파트들 혹은 뭐 재건축 아파트들, 뭐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거 위주로는 선호단지 위주로는 미국하고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회복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고 있는 그런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다주택자 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내가 집이 2개, 3개 있으신 분들 불편하거든요. 사실 2개, 3개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벌써 취득세부터 12%, 8% 중과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닌 집들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혹은 3개 중에서 안 좋은 집들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지방에 집이 2개 있다 그러면 지방 집을 팔 것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집 하나가 있고 강남에 집 하나가 있고 또 강북구에 뭐 집이 2개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강북구를 처분해야 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더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또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를 산다고 하면은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그럼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더욱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세금도 세금이지만 대출도 여전히 규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대출 뭐 이렇게 안 해준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주인인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또 전세 자금 대출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희소성에 따라서도 이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또 신축이 될 만한 아파트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데 부동산의 입지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분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뭐 한강뷰가 보이는 뭐 신축 아파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이제 공급 물량이 뭐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하는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희소성이라는 거. 이게 무한대 찍어낼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선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아파트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금 뭐 이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굉장히 큰 면적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뭐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서울 면적의 26%가 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 묶여 있고 그 전에는 뭐 4개 법정동만 묶였다가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로 확대 재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양극화나 혹은 이제 부동산의 가격에 상승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정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에야말로 좀 투자에 눈을 돌려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강남 아파트 지금 양극화 시대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상급지의 아파트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개발 사업밖에 재개발로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는 지금은 워낙에 고가의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남에서 우리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아타운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모아타운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모아타운이 또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도시목합개발법이라고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남에 좀 선점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건에 만족하는 지역을 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시목합개발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이 도심복합 예전에 이게 3080 도심복합 그런 재개발 사업에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좀 이렇게 강화시켰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2월 7일에 하부 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성전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강남 지역을 선점한다고 할 때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일단 성전 거점형은 교통 결절지 500m 이내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 중심형은 승강장에서 500m 이내 혹은 뭐 중공업 지역이면 되고요. 노후 조건은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 쪽에 그런 재개발이 혹시라도 될 만한 그런 곳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좀 만족하는 것을 눈여겨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목합개발법은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건폐율은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 한도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준주거 지역 기준으로 해서 140%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준주거가 이제 400%이기 때문에 140%까지 확대가 되면 이제 560% 정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뭐 전통 재개발, 뭐 역세권 활성화가 아닌 재개발이 그러니까 최고가 300%뭐 요 정도 보통 요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3080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 방식의 그런 재개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현물 보상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이 주민들의 반대도 조금 많았고, 그리고 21년도 6월에 현금청산 21년도 6월 이후에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 도시목합개발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신탁도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동의율도 조합 설립 동의율이 67%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인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노후도도 파격적으로 좀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40% 이상이면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30년 이상의 30년 이상의 노후도 혹은 이제 20년 이상의 노후도 뭐 50%, 뭐 57%, 뭐 이런 얘기들보다 그런 이제 사업지보다 훨씬 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강남에서 좀 잘 살펴보면 그런 지역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수용 방식이 아니라 관리 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재개발이 진행될 때 또 사고팔고가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강남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이 강남 중심에 또 테헤란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이제 업무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국제그룹 복합지구에서 삼성동부터 잠실역까지 또 거대한 그런 메가토급 그런 개발 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난 내용인데요. 이 테헤란로도 용적률을 1,800%까지 허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의해서 네 번째로 용도 지원 가능지가 도입이 돼서 최대가 1,800%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업무 빌딩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테헤란로인데 앞으로 더욱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처럼 그런 업무 집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지금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또 국제그룹 복합지구도 여기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강남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좋을 강남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심복합개발법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살펴보면은 잠실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전역에서 500m 내에 있는 곳을 살펴봤고요. 잠실 세내역에서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에서 500m인 곳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또 실제로 상가들이 또 있는 지역들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에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도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좀 인장도 다녀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아주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도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삼전동도 모아타운으로 한번 됐다가 지금은 약간 답부 상태이기는 한데 삼전동도 삼전역과 석정 고분역을 끼고 있어서 이쪽으로 500m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 빌라들을 좀 살펴본다면 상가가 좀 많은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내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심복합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앞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